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학원을 좀 봐야 믿고 보낼 수 있는 학원인지 알려달라. 제일 피해야 되는 곳이 뭐냐면 하고 믿거라고 하나, 그리고 독성반. 오래 한다고 해서 리딩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원장님 저 지인 중에서 근데 걔가 지인이 아니라 지능 중에서 이러는 것 같았어. 걔가 아 진짜 영어 발음은 좋은데 쟤는 한글 발음이 한글 왜 저래? 발음이 제 친구 중에서 아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발음. 친구 아들이 1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학원을 되게 많이 옮겼대요. 처음 학원은 6개월 단위가 옮기고 다음은 4개월 만에 옮기고 되게 적응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근데 걔가 얘기하는 게 영어를 더 싫어하게 된 것 같고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아직은 내가 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딱딱하거나 흥미롭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초반에 이제 선생님이 잘 길잡이를 못 해줄 가능성도 있고, 너무너무 복합적이니까 가르쳐보지 않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원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학원 오는 아이들은 오래 보통 다니잖아요. 길게는 8년도 있고 6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네. 우리는 휴원율이 2% 수준이니까 그쵸. 모르긴 몰라도 휴원율이 보통은 10%대는 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챗GPT에 이제 검색해봤어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학원 다니고서 휴원을 하는지. 과거에는 그래서 2, 3년은 학원을 보내고 휴원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일단 2, 3년이라고 통계가 나온 건 연령기 또는 이제 진학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과거에 부모님들은 한 기관에 아이를 맡기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지.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스템을 잘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학습 목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놀이 중심의 미취학 아동 다니는 학원을 다니다가 한 2, 3년 지나면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로 갈 거고, 거기서 또 2, 3년 지나서 고학년이 되면 중학 대비로 갈 거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기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보낸 거지. 그래서 뭐 한 60, 70%는 전기세 내로 다닌다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빈번히 옮기냐? 나는 이건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 부모님들이 그만큼 똑똑해진 거지. 소유자 입장에서 SNS로 조금만 학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머님들 이렇게 평가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영유나 이런 데를 보냈다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안 나니까 아 이럴 거면 차라리 좀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그런 데 보내자. 반대로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첫째를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시켰는데 또 아이가 영어 울렁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둘째는 좀 놀이식으로 보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학원이 좋대. 그럼 또 일로 갔다가 그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어디가 또 오픈했대. 그럼 또 거기 또 이렇게 가봤다가 뭔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식한테 저거 안 해주면 뭔가 손해보나? 그런 마음 때문에 바로 또 이제 옮기시고 그런 게 많은 것 아무래도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본인 커뮤니티에서 다 이제 새로 생긴 저쪽 학원에 뭐 원희민 선생이 있다 막 이러면 또 거기 우르르 갔다가 또 해보고 아 우리한테는 이건 아닌가 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간마저도 좀 줄일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시행착오로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렇지, 줄일 수 있다면 훨씬 좋지. 모의 수업을 좀 이렇게 받아보면은 사실은 너무 좋기는 하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학원을 좀 바라봐야 이게 내 애한테 맞는 건지 믿고 보낼 수 있는 학원인지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 첫 번째로 나는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영유라는 어떤 그런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를 영유에 보낼 수 있는 부모님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0.01%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논외인 거지.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다채로운 프로그램, 너무 학습적인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길 가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상위 몇 프로에 있는 집 말고 영유아부터 이제 어떤 기간을 골라야 할까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제 학습 목표야. 그러니까 부모님마다 우리 아이는 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칠 거야. 그걸 꺾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 요새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 이런 방향성을 코멘트를 주고 싶지만 사실 그게 힘들어요. 아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배우신 분들이 네, 네, 영어 맞아요. 되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더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아이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부모님들은 자기가 네. 원했던 그런 방향대로 맞아요. 거기에 색깔에 맞는 학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네. 미취학 아동 어린애들 뭐 이런 거 아, 아니면 네. 링 뭐 이런 네네네. 노래 부르고 그렇지, 노래 부르고 회화하고. 송라임 챈트 그리고 네. 어떤 뭐 스토리를 애가 연극하듯이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나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얕은 거지. 회화로서 영어를 익히고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일 가서 그걸로 어려움도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어림도 없죠.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도 영어 유치원을 끝나고 나면은 사용할 환경 안 되면은 영어가 다시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한 3개월 정도 그거를 네. 한 달, 두 달 달달달 외워가지고 애가 이렇게 영어 표현도 하니까 아 영어 늘고 있구나. 시간 지나면 아이가 영어 잘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도 돼야지 정상이. 그럼 원장님께서는 회화 중심적인 학원보다는 처음부터 좀 학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보통 어머니가 너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는 거를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사실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공부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학원은 아마 많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학습적인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만 공부 형태가 우리처럼 놀이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곳이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예. 제일 피해야 되는 곳이 뭐냐면 교습소 같은 데인데 원장이 안 가르치는. 원장은 상담만 하고 난 이런 데는 믿거라고 하나? 믿고 거른다. 네. 그리고 파닉스 단기 속성반. 네. 이런 데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정말 습득력이 남다른 애 아니면 네. 그런 데는 걸러라. 네.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좀 느린데 계속 진도만 나가는 그런 곳은 걸러야겠지. 아니면 뭐 얘기를 해서 아이가 뭐 좀 더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레벨 다운을 하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레벨 다운 시스템이 있어서 어머님 2달 후에는 요 정도 요거 복습해서 레벨 낮출게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해를 해. 근데 이제 당사자인 아이들이 싫지. 다른 반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싫어. 근데 우리 어떻게 해? 한 달, 2달 설득하지. 레벨 한번 다운해봐. 한 번만 해보고 싫으면 다시 이 반에 와도 돼. 근데 싫을 수가 없지. 왜? 그 반에서 가장 힘들게 공부했던 아이가 이 반에 와서 1등이 내가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이거 쉽네, 재밌네. 발표도, 발언권도 제일 많아지고. 이미 10개 중에 5개를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난 5개만 공부하면 되니 꾸준히 안 하던 애들이 더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지. 난 레벨 다운은 무조건 옳다. 네. 결론은 디테일하게 아이들의 개개인에 맞춰서 성향을 봐줄 수 있고 원장님이 수업도 하면서 이동적으로 반이동도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근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 거고 연령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손이 많이 가니까 열정으로 해줄 수 있는 차라리 소규모의 공부방이라든가 개인이 차린 어떤 소규모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검색을 해보시고 원장님이랑 상담도 좀 해보고 원장님의 마인드가 이제 묻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아이를 지도하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알 수 있지. 저는 또 항상 하는 생각이 파닉스 교육을 제대로 하는 기관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원장님한테 물어볼 때 이제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파닉스를 짧게 가르치는 곳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파닉스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파닉스를 오래 한다고 해서 리딩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그게 파닉스 책이 5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5권밖에 없는데 그걸로 길게 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길게 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로 5권짜리를 2번, 3번 반복해서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채워지지가 않거든. 그러니 파닉스 교육에 대한 목표 기대치와 수준이 다 낮은 거야.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커리큘럼 자체가 좀 파닉스 교육 쪽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여기서 파닉스 기간이 얼마입니까? 뭐 얼마입니다. 네. 만약에 그럼 그 아이가 파닉스를 뭐 1년이든 얼마든 그 파닉스를 끝냈을 때 중학교 1학년 교재를 펴서 네. 읽고 이해를 시키면 몇 %나 읽고 이해가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하면 몇 %나 될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몇 %, 되지 우리는? 한 80%는 미니멈이 그쵸. 80%거든. 맞아요. 80% 는 보잖아요. 미니멈이 80%지.
아니 파닉스를 배웠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해? 그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쵸. 물론 우리는 파닉스 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 길죠. 우리는 한 2년 정도, 맞아요. 20개월에서 그리고 사이터들을 같이 배우고 파닉스를 배우고 그 배운 걸 토대로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파닉스만 하냐? 그렇지 않지. 리딩 컴프레hen션도 하고 우리 동화책 읽기나 그다음에 회화도 한단 말이지. 원어민 수업도 하고. 네. 심지어 영작하는 부분도 일부분이 있잖아. 네, 맞아요. 그지? 파닉스를 배우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읽고 이해가 완벽해지는 거지. 맞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파닉스를. 읽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결고를 가지고 영작에도 가능하고 맞아요. 듣기에도 가능하고 네. 말하기에도 가능하게 하는 파닉스를 가르치니까 일반적인 곳에서는 정말 파닉스를 그냥 읽기에 어느 정도 초석을 다지는 정도의 수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파닉스와 학원 커리큘럼이 맞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딱 되면 그쵸. 그게 듣기든 읽기든 말하기든 바로 맞아요.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닌 거지. 그 파닉스 하고 난 다음에 리딩 책 뭐 합니까? 그 책 보면 브릭스 막 50, 60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파닉스 끝나면 150 하잖아요. 우리는 파닉스 끝나면 150 하는데. 그것도 더 쉬워가지고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파닉스 교육에 대한 팁을 좀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몇 해 전에도 그런 영상 하나 찍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네. 정말 보편적인 파닉스 책 5권으로 된 거를 네. 가지고 네.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보조적으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다음 영상에는 파닉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